이 시간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3대 지수 일제히 폭락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 반도체 종목들은 일단 수면 아래로 폭락세는 좀 가라앉은 듯 했거든요. 그래도 여전히 대표님께서는 불안하다라는 시각이시겠죠. 저도 이제 어젯밤 그러니까 시작할 때 좀 엄청 사실은 많이 빠져서 시작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는 어제 밤새 봤으면 잠 못 잘 뻔했습니다. 예, 이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았더라고요. 예, W자. 맞아요. 그나마 그래도 하락폭을 좀 줄여서 끝났다라는 그쵸. 게 좀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확실하게 좀 시장이 너무 급하게 달려왔는지 어제 또 소형주 러셀 2000은 좀 또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도 이 상황에 대해서 좀 계속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고 매번 얘기해 드리지만 투자는 몰빵보다는 다각화하는 것이 꼭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것이 꼭 중요하다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시장에서 그리고 이 주요 투자자들의 시각을 좀 보면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찾아봐야 될 텐데 대표님이 이제 뭐 계속 갖고 와주시는 장표 중에 이제 투자자 심리 지수 아니면 이제 의향이 있지 않습니까? 7월에 어떤 글로벌 투자자 설문조사도 나왔다고 해서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저도 늘 그 유의 깊게 네. 주의를 가지고 왜냐하면 전 세계 그 글로벌 투자자들 네. 소위 큰 손들을 상대로 하는 설문조사이기 때문에 오피니언 리더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 눈에 가장 이번에 크게 띄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향후 전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가 3개월 연속 꺾여 내려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것이 또 시차를 두고 결국은 전 세계 주가 상승률에 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이 일종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라는 건데요. 첫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이게 확실하게 이제 짙은 파란색 선이 지금 경제 선망, 앞으로 전 세계 경제 전망에 관련된 기대치인데 앞으로는 좀 성장률이 떨어질 거야라는 이제 그런 기대치들이 반영되기 최근 3개월 동안 가파르게 지금 내려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것이 첫 번째 포인트고요. 이게 왜냐하면 정확히 2년 전 2022년 7월을 바닥으로 엄청나게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다가 최근 3개월간 숨고르기가 생각보다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고 이것이 결론적으로는 시차를 두고 이제 하늘색 선인 S&P 500의 전년 동기 대비 그 증가율에 영향을 주면서 앞으로는 주가 상승률에 대한 기대 수준을 좀 낮출 필요가 있다라는 일종의 선행 지표가 나왔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앞서 이키워드 시간에 줄다리기라고 요즘 시장을 표현했었는데요. 그만큼 이 하반기 전망에 대해서 월가에서도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경기 전망에 대한 시나리오는 어떤 모습일까요? 예, 아까 말씀 주신 본대로 우리가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많이 꺾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약간 걱정됩니다. 최근에 이제 어제도 이제 소위 그 관련된 그런 실업자 관련된 실업 청구 건수나 이런 것들도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오고 이런 것들이 침체에 대한 우려를 이제 키우고 있는데 네. 적어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글로벌 큰 손들은 아직 큰 걱정은 안 하고 있다. 다행스러운 건 이제 말씀 주신 대로 무착륙, 연착륙, 경착륙 요 세 가지 시나리오로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차트를 보시면 짙은 파란색 지금 보시면은 사실은 최근 3개월 전에는 이거 정말로 경기가 무착륙으로 영원히 그냥 안 꺼지고 계속 날아가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가 있다가 최근 3개월 동안은 그렇지는 않겠다. 근데 이것이 바로 경착륙으로 넘어가진 않고 연착륙 진영이 크게 이제 세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경기가 과열해서 이제는 조금은 안정화되는 모습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 침체는 그렇게 크지 않다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지금 현재 투자자들은 연착륙에 집중을 하면서 이런 것이 결국은 최근에 이후로 대형주에서 소형주로의 그러한 로테이션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제 그 이유, 바탕이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제에 대한 시각이 그래도 연착륙의 어떤 포지션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까지 체크해봤는데 우리가 그리고 이 설문조사에서 좀 눈여겨보는 게 이 어느 섹터, 어느 업종으로 이제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보잖아요. 최근에는
이제 뭐 트럼프 트레이딩이다 하면서 소형주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투자자들이 손꼽는 좀 약간 과열된 쪽은 빅테크라고 봐야겠죠. 맞습니다. 이게 자그마치 16개월째더라고요. 16개월. 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야 자기들도 엄청 투자 많이 하면서 네. 그래도 이건 너무 과해. 과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늘어나서 자그마치 16개월 동안 빅테크 투자, 즉 M7에 투자하는 것이 그것을 롱을 잡는 것이 가장 과열된 그런 붐비는 투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결국은 지금 1등인데도 압도적인 1등이라는 거죠. M7 매수 아이디어가 지금 71%까지 올라와서 투자자들도 내가 지금 포트에 꽉 들고 있긴 하지만 이거 언제 무너질지 몰라라는 걱정이 사실은 어찌 보면 저 차트에서 나타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앞서 경기 성장률에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떨어지는 것과 이것을 맞물린다면 최근에 그러한 조정 구간이 나타난 것이 어찌 보면 일어날 일이 일어난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연결지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심리가 딱 그런 것 같습니다. 포트에 들고 있긴 하지만 이게 또 언제 폭락할지 모르니까 언제 떨어질지 모르니까 불안한데 아직 여러 걱정들이 시장에 잔존해 있습니다.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위험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이틀 전인가요? 그 글로벌 소위 소버린 네. 그 소위 중앙은행들의 그런 이제 보수적인 아이디어를 얻었었는데 보니까 서로 짠 듯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번에도 나타난 것이 뭐냐면 1위가 지정학적 갈등이 커질 것이 급등을 했다. 원래 그 전까지만 해도 만년 1등은 인플레이션 상승 우려가 가장 컸었는데 그것이 빠르게 내려오고 1위로 지정학적 갈등이 가장 많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게 언제 그 조사 시점 바로 직전에 뭐가 있었냐면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선 토론이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또 미국하고 다른 나라하고 엄청 싸우겠구나 이런 걱정들이 더 커지면서 지정학적 갈등에 대한 가장 큰 꼬리 위험으로 접는 것이 이제 꼽는 것이 늘어났다.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우리가 꼭 이건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새롭게 올라왔던 것들이 경기 침체나 경착륙에 대한 우려가 적지만 최근에 좀 많이 3등으로 올라왔고 그 다음엔 AI 거품에 대한 우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따가 보겠지만 미국의 선거가 한쪽으로 싹쓸이돼서 몰릴 그런 위험에 대해서도 투자자들이 서서히 새로운 걱정거리들을 우리들에게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미국 선거가 싹쓸이 됐을 때도 걱정거리다.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이제 미국은 이제 우리나라하고 좀 달리 네. 미국은 2년마다 큰 선거들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대통령 뽑지만 하원은 2년에 한 번씩 전체를 갈고 네. 그다음에 상원은 3분의 1씩 2년에 한 번씩 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올해는 대통령도 새로 갈고 그다음에 상원, 하원을 다 갈기 때문에 상하원이 만약에 대통령이 속한 그런 당으로 쏠리면 이걸 네. 보통 수입이라고 그러죠. 네. 한쪽으로 싹쓸이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싹쓸이입니다. 싹쓸이. 싹쓸이 이게 좀 묘한 것 같은데 이게 우리 표준어입니다. 네. 그래서 한쪽으로 다 몰렸을 때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지금은 트럼프 쪽으로 다 갈 것 같잖아요. 느낌상. 예, 공화당 쪽으로. 이렇게 됐을 때 투자자들의 생각은 트럼프의 생각하고는 좀 다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가에는 긍정적이지만 금리는 더 올라갈 것 같고 달러도 더 강세로 갈 것 같다. 이게 우리가 어제 봤지만 트럼프의 생각은 약달러, 저금리, 저세율, 맞아요. 관세, 무기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결국 트럼프가 원하는 방향, 트럼프가 아이러니하게 모든 권력을 다 가져가더라도 시장과 경제는 그대로 따라가지 않을 거라는 측면에서 시장과 어찌 보면 백악관의 그런 갈등이 생길 수 있는 다른 측면에서 아까 그 위험 요인으로 많이 올라왔다는 것은 우리 투자자분들도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재밌네요. 네. 뭐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시장을 어떻게 뭐 자지우지 할 수는 없고 또 심리가 많이 작용을 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뭐 거의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이슈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채권, 그러니까 주식시장의 위험을 사실 채권이나 신용시장에서 많이 찾잖아요. 이런 부분 보면 주식시장이 조금 아직은 불안하다라는 그런 경고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어떤 걸까요? 맞습니다. 최근 제가 한 달 전쯤에 아마 이 차트를 갖고 왔었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좀 더 벌어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주식시장의 경고등은 채권, 특히 신용시장에서 먼저 열린다라는 맞아요. 건데요. 지금 차트에 보면 트리플 C, 투기 등급 내에서 투자 등급 아니고
투기 등급, 부도 위험 확률이 높은 등급 내에서도 가장 낮은 것이 트리플 C인데 이것의 최근 스프레드가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게 이제 금리를 더 많이 요구한다는 거는 시장이 위험에 대해서 민감해진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제 싱글 B하고의 이제 격차가 좀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시점이 언제 한번 있었냐면 과거에 닷컴 버블이 터지기 전인 99년도, 2000년도 그 사이에 있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경계심을 좀 더 높여야 될 상황이 있다 보셔야 될 것 같고 다음 차트를 열어봐주시면 저 레벨이 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네. 빼기를 한 겁니다. 두 번째 차트는 트리플 C에서 싱글 B를 뺀 그 스프레드, 그 투기 등급 간의 스프레드를 보시면 정확히 그 레벨이 2000년도 닷컴 버블 터질 때 그 수준까지 지금 확대가 좀 많이 돼 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적어도 신용 채권 시장에서 우리 주식 시장 투자자들한테 미리 경고하는 것은 앞으로 상당한 큰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니 염두에 둬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가중이죠. S&P 500과 동일 가중 간의 상대성과도 조금씩 이 경고음이 울리고 있어서 걱정이 되더라고요, 대표님. 맞습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은 컨셉인데 이게 이제 쏠림 현상을 말하는 거죠. 네. 우리가 시가총액 가중과 동일 가중을 비교하는 거는 시가총액 가중은 계속 그쪽이 더 좋아지면 위에 큰 종목들이 더 많이 올라간다는 의미잖아요. 근데 이것이 벌어지는 규모가 너무 과해져서 두 번째 차트에 보시면 이것이 과거에 뭔가 큰 일이 있었던 그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 이 정도의 격차가 벌어졌으면 리세션이나 버블이 터졌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졌었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 주식시장 내에서도 쏠림 현상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은 이것이 연착륙으로 잘 가면 좋은데 자칫 경착륙으로 연결될 수도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으로 지금 주가 수익률이 많이 벌어졌다는 것은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립니다. 시가총액 비중에서 동일 가중 지수를 뺀 수익률과 아까 그 좀 전에 보여줬던 이제 신용 스프레드, 뭐 CCC, 트리플 C 등급에서 B2 등급이었나요? 그 뺀 스프레드를 보니까 비슷하게 움직이네요. 네. 근데 둘 다 약간은 경고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왜 소형주 랠리가 한 일주일 동안 무섭게 나타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예, 제가 그때 아마 월 초에,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리면서 리뷰하면서 이틀밖에 못 봐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사이즈 로테이션이 시작되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어제를 제거 나면 일주일 사이에 엄청난 로테이션이 벌어졌습니다. 맞아요. 많이 나타났죠. 이것이 이제 그래서 제가 닷컴 버블 때부터 2007년도, 그러니까 정확히 2000년 5월부터 2000년 7월 차트가 열렸는데 붉은색 선이 소형주 지수고요. 그 다음에 검정색 선이 대형주 스파이고 마지막 매트는 기술주 대표인 QQQ 나스닥 100입니다. 결론적으로는 닷컴 버블이 꺼진 후에 엄청 조정을 받고 사실은 그 이후부터는 거의 10년 가까이 소위 소형주가 엄청난 랠리를 펼쳤다는 측면에서 지금의 이것이 만일 변곡점이라는 과거의 그런 경험을 꼭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닷컴 버블은 진짜 뭐 빅테크, 지금의 빅테크보다 더 많은 강한 상승을 보였는데 오히려 대형주가 하락했을 때 소형주가 더 무너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네. 소형주가 사실 잘 버티고 탄력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네요. 좀 재밌습니다. 네, 한번 참고하시면서 또 여러분들의 투자 전략에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디멘전 투자부문 송재경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